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입니다. 이번 시간은 실전 문제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깨는 시간 2023학년도 3월 서울교육청 모의고사 확률과 통계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하고 실력 향상해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순열에 대해서 좀 학습이 되어 있느냐? 3 퍼뮤테이션이 3 곱하기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고, 이거는 뭡니까? 중복 순열이죠. 3 곱하기 3 이런 형태, 서로 다른 3개 중복 호락해서 2개를 선택해서 나열하는 가지수 계산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합하면 15 이렇게 계산되가는 내용, 순열 부분들 순열, 중복 순열 학습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5명의 학생이 일정 간격을 두고 원 모양의 탁자에 둘러앉는 경우의 수를 물어봤습니다. 회전에서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을 본다. 원순을 물어본 거죠. n-1 팩토리얼 이런 형태로. 맨 처음 빙 둘러앉을 때 맨 처음 앉는 곳이 이제 어느 위치에 앉으면 다 똑같아지는 거니까 이 부분들을 맨 처음에 앉는 부분을 이제 기준을 잡습니다 라고 좀 생각해주면 되는 거니까 나머지 부분 나열한다 라고 생각해서 n-1 팩토리얼 이렇게 가면 되죠. 5명의 학생이 나열한다는 거니까 4 팩토리얼에서 24입니다 라고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었죠? 가장 기본적인 원순열 질문 던지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5번입니다. AAA, BBB, CC 같은 문자가 있다는 거 좀 신경 써서 살펴보면 되겠죠. 8개를 모두 일렬로 쭉 나열하는데 양 끝에 좀 B가 도이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 끝에 B를 좀 놓게 되게 되면 나머지 부분들 안쪽에 나열해야 되는 거죠. 그럼 B 2개를 좀 소거하고 나면 6개의 문자를 좀 나열해야 되는데 같은 문자 나열이죠. 6 팩토리얼 나열되는데 A가 3개 겹치면 3 팩토리얼 이렇게 나누기 하고 C가 2개 겹치면 2 팩토리얼 이렇게 나누기 해서 계산해가는 같은 문자 나열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6, 5, 4, 3, 2 나열하고 3, 2, 2 이렇게 나열되죠. 약분 또 약분해서 계산해가면 되겠습니다. 20 곱하기 3 이렇게 처리해주는 거니까 전체 계산 결과는 60입니다 라고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같은 문자 나열, 같은 문자 개수만큼 이렇게 나누게 한다는 사실들 정확하게 좀 잘 기억해주면 되겠고요. 맨 처음에 지금 B가 먼저 나열된다고 했으니까 B를 좀 나열한 그 상황을 좀 생각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서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6개, 공 6개를 남김없이 세 주머니에다가 넣겠습니다. A 주머니에다가 3개를 넣는 경우의 수를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넣지 않는 주머니가 있을 수도 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럼 A 주머니 이렇게 조건이 있으니까 6개의 공 중에서 3개의 공을 딱 A 주머니에 넣으면 되죠. 그 다음 이제 공 좀 3개가 남았고 B, C 주머니가 좀 남아 있는 거죠. 이제 공을 주머니에 넣으면 되는 거니까 첫 번째 공 들어가는 가지수 2가지, 그 다음 공도 2가지 이렇게 곱하기 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6 컴퓨터 6 약분되고 20 곱하기 8 이렇게 처리되면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160입니다라고 구해갈 수 있겠습니다. 문제에 주어진 조건이 있으면 조건들 처리하고 나머지 상황 공 3개를 또 주머니에 넣는다. 공이 넣지 않는 주머니가 있어도 되는 거니까 공을 넣는 가지수 2가지 이렇게 곱하기 해주면 되겠다. 자연스럽게 연결시켜가면서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27번입니다.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이순서상 개수를 구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계수 부분들이 D 부분은 이제 계수가 있으니까요. 그럼 D를 먼저 고려하면 되겠죠. D 값이 1이다 처리해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 부분들은 7이 되겠고, 자 이제 자연수 순서상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A 프라임 플러스 1 B 부분들을 B 프라임 플러스 1, C 부분들을 C 프라임 플러스 이렇게 좀 치환해서 주어진 식을 A 프라임 더하기 B 프라임 더하기 C 프라임 이 결과 3을 빼서 좀 4입니다라고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의미 아닌 정수 순수상 이렇게 구해가는 거니까 중복접의 가장 대표적인 얘기가 되겠죠. 서로 다른 3개 중복 허락해서 4개를 좀 선택하는 가지수 이렇게 좀 해가면 되겠습니다. 계산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7에 6 컴비네이션 4, 6 컴비네이션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건 15입니다라고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죠? 그 다음 이제 D 값이 2인 경우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6을 빼니까 4가 되겠고, 역시 똑같은 형태의 좀 치환을 좀 처리하게 되면요, B 프라임 플러스 1, C는 있고 C 프라임 플러스 이렇게 좀 처리하게 되면 주어진 식은 이곳에서 좀 3을 빼니까 1 되겠죠. 그러면 서로 다른 3개 중복 허락해서 한 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3 컨벤션 1이니까 3입니다라고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죠. 이렇게 이제 둘로 좀 나눠서 푼다라는 부분이 되면 나중에 계산해서 결과는 좀 가볍게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일단 좀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은 이제 자연수 순서쌍이라는 부분들, 뭐 개수가 좀 이렇게 달라지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들 좀 먼저 처리해서 우리가 풀식을 좀 만들어 놓고 자연수 순서쌍이니까 이렇게 좀 치환을 통해서 의미 아닌 정수 이렇게 만들어야 되죠. 의미 아닌 정수 이렇게 이제 만들어야 중복조합 이론이 좀 되겠다라는 사실들 기억해가면서 공부를 좀 해가면 되겠습니다. 살짝 응용이 좀 되기 시작했으니까 복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28번 4점짜리 문제 시작합니다. 원 모양의 식탁에 같은 종류의 비어있는 4개의 접시가 일정한 간격 두고 원형으로 놓여 있습니다. 4개의 접시에 이제 빵 5개, 다른 종류의 빵이죠. 그 다음에 같은 종류의 사탕 5개를 좀 남김없이 담는 그런 가짓수를 구하라 라고 있습니다. 회전에서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회전 변환이 되겠고요. 각 접시에는 빵 1개 이상을 지금 그런 빵을 먼저 담아야 되겠군요. 1개 이상씩 다 담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접시가 일단 4개가 있는데 빵은 좀 5개거든요. 그러면 뭐 어떻게 겠습니까? 5개의 빵 중에서 2개를 골라서 한 접시에 이제 2개를 담고 나머지 접시에는 1개를 좀 이렇게 담아 놓으면 되겠습니다. 됐죠? 각 접시에 담은 빵의 개수와 사탕 개수의 합은 3 이하다. 3까지 좀 가능하다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탕을 좀 어디다 좀 담느냐 이런 얘기인데 이게 사탕을 좀 이렇게 좀 하나짜리 접시에 좀 담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뭐 어떻게 담아야 되는 거예요? 2개, 1개 뭐 이런 식으로 담아야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뭐 3개의 접시 중에서 한 접시를 딱 골라서 그곳에 1개 담고 나머지는 2개를 좀 담는 그런 형태를 좀 취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빵이 좀 이제 2개가 담겨 있고 하나씩 담겨 있는데 이곳에다가 사탕을 좀 하나 이렇게 담는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사탕이 좀 4개가 남는 거죠. 이때 이제 그러면 3개의 접시 중에 2개의 접시를 골라서 이곳에다가 사탕을 2개씩 이렇게 담는 경우도 가능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게 좀 다 나눠서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쫙 돼 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3개 접시에 좀 다 담으려면 또 4개가 있으니까 또 역시 3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이곳에 2개를 담고 나머지는 하나씩 이렇게 담는 경우를 좀 생각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죠? 더 이상 좀 경우가 나누지 않겠죠? 이거 2개짜리에다 들어가는 경우 이렇게 좀 큰 틀에서 좀 나눠서 좀 생각했으니까 5 컨비네이션 2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6 계산해주면 3 더하기 계속 3인데요. 3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드디어 됐습니다. 이런 접시를 이제 원탁에 가서 나열해주면 되죠. 됐습니까? 그러면 3팩트를 이렇게 계산해서 처리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10 곱하기 9 곱하기 6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됐습니까? 6이니까 9, 6, 54에 540입니다 라고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문제 주어진 조건들 있을 때 이걸 좀 어떻게 좀 논리 절차에 따라서 풀어가느냐 이런 얘기인데 빵을 좀 하나씩 이상 담는 건 빵은 5개가 있고 접시는 4개가 있으니까 한 접시에 이제 2개가 담겨야 되는 거니까요. 일단 빵을 2개가 좀 묶어야 되죠. 2개 묶는 요 가짓수 형태 해서 좀 접시에 이렇게 좀 담아놓는 그런 내용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상황에서 어떻게 좀 사탕을 좀 나누느냐 이런 얘기인데 1개짜리 접시에 담길 때 2개짜리 접시에 또 사탕이 하나 담길 때 3개 이하라고 했으니까 사탕을 2개 담을 수는 없잖아요 이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나눠서 점 처리한 부분들 문제 주어진 조건 상황 이해를 하고 그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이렇게 논리적인 절차에 거쳐서 풀어가느냐 이런 내용이니까요. 절차 이렇게 좀 처리해가는 과정들 꼼꼼하게 좀 복습 잘해서 확실하게 잘 풀이하시기 바랍니다. 단답형 첫 번째 문제 살펴봅니다. 숫자 1, 2, 3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6개를 선택한 후 나열하는 경우수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 2, 3은 최소한 하나씩은 선택해야 되겠고 선택한 합이 4의 배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 2, 3은 좀 한번 선택되겠고 나머지 숫자들이 또 선택이 되어야 되는데 뭐 그냥 문자를 x, y, z라고 놓으면 될까요? 이렇게 됐습니까? 그럼 6에다가 1, 2, 3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가장 작으면 3이니까 뭐 9보다는 큰 숫자가 돼야 되겠고 3, 3, 3, 9 그러면 15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이 사이에 있는 뭐 4의 배수가 되는 경우는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12가 되는 건가요? 12 됐습니까? 그러면 x 더하기 y 더하기 z 이렇게 처리되는데 그럼 6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이곳이 이제 또 6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4의 배수가 되는 경우 자 이런 상황이라는 걸 좀 이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x, y, z의 순서상들을 좀 이렇게 살펴봤을 때 큰 숫자 뭐 3에 하나 관여가 되게 되면 이미 3 되는 방법은 아이고 그러면 2, 1 이런 방법밖에 없겠군요. 자,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숫자 구성으로 보게 되면 맨 처음에 또 1, 2, 3도 있으니까 1, 1, 2, 2, 3, 3 이렇게 된 숫자들이 선택됐다는 뜻이 되는 거죠.
이거 좀 나열하는 가지수니까 6팩토리얼에 2팩토리얼, 2팩토리얼, 2팩토리얼에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6, 5, 4, 3, 2 전부 다 이제 곱하기를 해줘야 되겠고 2 약분하게 되면 뭐 4 이렇게 약분하면 되는가요? 됐습니까? 그럼 30 곱하기 3이니까 90까지 해서 결과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그럼 x, y, z 이 부분들에서 뭐 3이 없는 경우는 2 이렇게 만들게 되면 아이고 그럼 2 아유 이런 경우인데요. 됐습니까? 그럼 이제 숫자로 보면 1에다가 2가 4개에다가 3 이렇게 좀 선택되는 경우죠. 그러면 이건 6팩토리얼에 4팩토리얼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4까지 해보면 6 곱하기 5가 되는 거예요. 뭐 그래서 30입니다라고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죠? 그럼 이제 두 개를 좀 이제 더하게 해주는 거니까 뭐 전체 문제의 가지수는 더하기 해서 120까지입니다라고 처리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자, 문제에서 뭐 하나 이상 선택한다 숫자 있어야 되겠고 나머지 선택한 숫자는 모르니까 x, y, z라고 놓으면 되는데 이런 숫자들이 전부 다 이제 1, 2, 3으로 구성되어 가는 거니까 가장 작은 숫자 됐을 때 가장 큰 숫자로 모두 구성됐을 때 처리해 주겠고 4입에서 만족하려면 중간에 이제 12가 돼야 되는 거니까 가운데 이 부분도 6이다 하고 해서 수 구성을 찾아가는 것이 불의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되죠? 문제에 주어진 조건 메모하고 수 구성 찾고 그 다음에 나열하고 이렇게 이런 논리적인 절차를 거쳐서 풀어간다는 사실들을 기억해가면서 학습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풀 문항은 30번 만점 방조 문제가 되겠습니다. 집합 x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x에서 x로의 함수 개수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x값 대입해주는 좌표가 커지면 나온 결과가 크거나 같다. 이건 뭐 중복조합의 대표적인 얘기죠. 중복조합 부분들과 관련된 문제풀이를 진행하라 이런 얘기가 되는데요. 아이쿠 이런 제한 조건이 좀 있죠. 이 제한 조건. 근데 이거 아이고 근데 곱하기 한 결과가 또 20보다 작다는 경우 작은 경우 무지하고 많죠. 이런 부분들은 아마 여사건을 이용한 풀이가 더 좋겠다라는 부분들이 좀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거로 보면 5개가 중복조합이면 서로 다른 5개에서 중복조합 이렇게 5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중복을 해서 선택하는 가지수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러면 9 콤비네이션 5는 9 콤비네이션 4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9, 8, 7, 6에 4, 3, 2 이렇게 처리해주면 어떻게 되는가요? 8 소거되고 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21 곱하기 6 처리니까 126 해서 전체 가지수 좀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여사건 했으니까 반대는 그럼 어떤가요? F2가 1 또는 F4 곱하기 F5가 2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때 이제 뭐 F2가 1이 되는 경우를 좀 먼저 첫 번째로 조사해야 되는데 F2가 1이면 F1은 자동으로 또 1이 돼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F3, 4, 5 부분들인데 F3, F4, F5 이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은 뭐 1보다 큰 거니까 자연스럽게 서로 다른 5개에서 중복을 해서 3개 그 크기 순서가 있으니까요. 중복 순서 이렇게 형태로 풀이를 좀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8에 7 컴비네이션 3 이렇게 되니까 6이 약분되니까 35가지 이렇게 해서 구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둘째 부분들을 풀어갈 때는 이제 F4하고 F5 부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고 20보다 큰 거죠. 2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은 이게 뭔가요? F4하고 F5 이 부분들이 숫자가 이제 뭐가 나오냐 이런 얘기인데 F4가 4가 되고 F5가 5가 되는 이런 경우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럼 5, 4, 20 이렇게 처리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F1, F2, F3 이런 부분들이 4까지 되는 거죠. 서로 다른 4개에서 중복하게 해서 3개를 선택한다. 이렇게 해서 가지수를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6 컴비네이션 3 하니까 6이 약분되니까 5, 4, 20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 다음에는 이제 F4가 5가 되고 F5도 5가 되는 경우라면 F1, 2, 3이 뭐 5까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서로 다른 5개에서 중복해서 3개를 선택 8에 7 컴비네이션 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우리랑 계산 기호가 똑같군요. 35입니다 라고 해서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동시에 만족한 걸 해야죠. F2가 1이면서 F4, F5가 곱하기가 이제 20보다 큰 경우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때는 이제 F1은 자동으로 뭐 1이 돼가는 거니까 이때 이제 F4, 5도 이제 결정이 돼가는 거니까 F3만 좀 결정해주면 되는데요. 이게 위쪽에 4 형태로 되게 되면 이게 이제 4 곱하기 5 형태로 되는 경우에는 F1이 1부터 1, 2, 3, 4가 좀 가능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5 곱하기 5 형태로 되어 있을 때는 F3이 될 수 있는 경우가 또 5까지 되는 거니까 1, 2, 3, 4, 5가 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렇다면 뭐 4가지, 5가지 해서 이때 9가지입니다라고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전체가 이제 126가지였는데 이게 A 합 B 이런 개념인데 A 부분이 35, 그다음에 B 부분들이 합쳐서 55, 그다음에 이제 빼기 9 이런 형태를 처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135에서 80에 90을 좀 빼는 이런 경우니까 전체 가지수는 45가지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자, 큰 틀에서 주어진 조건들, 이 부분들 구해야 될 그런 상황이 좀 되게 아주 좀 많다 이런 얘기면 여사건을 좀 이용해서 이런 부분이 중요하죠. 스스로 이제 뭐 적어도라는 표현이 나와서 여사건을 해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관점에서 봤을 때 여사건이 좀 편리하겠다. 스스로 판단해야 되는 그런 요소가 좀 담겨 있어서 조금 이제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만점 방정 문제 형태로 좀 된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전체 가지수 일단은 중복조합의 기본 개념 틀에서 구해가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사건에 되니까 이제 반대되는 경우 이제 부정에 해당하는 거죠. 여집합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구해내는데 이게 좀 또 또는이니까 큰 틀에서는 이제 또 A 합 B의 원소의 개수 그런 개념이라서 A의 원소의 개수, 그다음에 B 원소의 개수, 그다음에 이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그리고 이렇게 쳐야 되나요?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런 절차를 좀 거쳐서 풀어가야 되는 거니까 제가 좀 설명드린 이 논리적인 절차들 꼼꼼하게 좀 점검해 가면서 복습을 좀 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역시 만점 방정 문제답게 좀 까탈스러운 면이 있는데요. 뭐 그렇다고 또 못할 부분도 아니죠. 학습을 통해서 하나하나 해결해가면서 실력 쌓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앞에도 우리가 각 단원에서 배워야 될 기본적인 항목들 점검하는 문제들 역시 학습을 통해서 실력 쌓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헌이었습니다.